우리 조상님들은 흥하는 집이 따로 있듯이 망하는 집도 반드시 따로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와 행복이라는 것은 절대 어느 한 사람의 힘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구성원들의 웃음과 화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오늘은 재물이 절대로 모이지 않는 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달띠들, 집은 절대 부자가 될 집과 가난하게 될 집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그러한 집으로 변화를 시켜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닭띠들의 집이 재물이 절대로 모이지 않을 가난한 집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조건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강 박운호입니다. 우리는 간혹에 엉터리 술사들이 저 집은 명당이다, 집의 구조가 없다면 부자가 된다, 집의 구조가 없다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이런 엉터리 이야기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 사주학에 빗대어 본다면 사주 때문에 못 살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한 것과 같으며, 더 크게 비약해 보면 A형이라서 소심하고 AB형이라서 천재가 아니면 바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는 것이죠. 더욱 이것이 현대 아파트 구조라면 더욱 그러하겠죠. 아파트 한 동은 거의 구조가 비슷하잖아요. 그럼 한 동의 사람들은 전부 부자거나 전부가 가난해야 되겠죠. 그럼 한 동은 모두 고쳐야 하는 것인가요? 이제는 이런 덜 떨어진 이야기에 신경을 쓰지 마시고 이제부터 알려드리는 이야기에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집은 반드시 가난해집니다. 이러한 집이 되지 않도록 꼭 신경을 쓰십시오. 첫 번째로 너무나 들어가기 싫은 집과 가정입니다. 닭띠들,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풍수학이라는 학문은 나도 모르는 나의 무의식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나의 무의식이 편안함을 느낀다면 나도 모르게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이 닭띠들의 집이라면, 또한 가정이라면 무조건 부자가 될 집에 사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식구들이 집안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고 밖으로 배회를 하거나 집안에 머무는 식구들이 늘상 거의 없다면 분명 여러분도 모르는 그 무엇인가 닭띠들의 무의식에 불편함을 주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는 거실에서 그 이유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먼저 거실의 벽면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가족 사진은 제대로 걸려 있는지, 벽면의 그림들이 기운이 너무 강한 것은 아닌지, 거실의 하초나 꽃의 크기가 너무 크거나 죽거나 시들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소파가 낡거나 고장나서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꼭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곳 거실은 누구나 편안하게 머물러 있어야 하는 곳이고 안락한 쉼이 보장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별것 아닌 작은 하나둘이 그 불편함이 나의 안락함을 해치고 나의 불편함을 만들어 밖이 더 편안함을 느끼게 되도록 만들게 되고, 이는 가족들의 대화가 없어지도록 만들고 가족 간의 화합을 해치게 되어서 당연히 이 집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피로가 풀리지 않는 집입니다. 이는 침실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자식들이 물론 그러하다면 자식들의 방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도 불편함을 느끼는 그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절대 침대의 머리 방향이라든지 침실의 구조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먼저 침대의 상태와 구조를 한번 보십시오. 침대의 상태가 온전한지, 매트리스 상태는 온전한지, 침구의 색상이나 벽의 상태는 불편함이 없는지 꼭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음으로는 침실의 청소 상태와 조명 상태를 꼭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침대 머리맡에는 무엇을 두셨는지, 벽면에는 무엇이 걸려 있는지 꼭 보십시오. 여러분, 침실은 완전한 수면만을 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수면에 방해되는 그 무엇도 있어서는 안 되는 곳이지요. 화장대의 거울이 정면에 보인다면 꼭 틀어두시고요. 두 분의 사랑이 담긴 사진을 제외하고는 그 어떠한 사진도 걸어두시지 마시고요. 침실에 화초가 있으시다면 작은 것 몇 개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베란다로 옮기세요. 무서움과 공포스러움을 야기하는 그 어떠한 물건도 이곳에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러하듯이 인간 역시 음의 활동과 양의 활동에 균형이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두는 다 조화와 균형이 맞아야 하는 것이죠.
이 침실은 음양활동, 즉 완벽한 수면이 보장이 되어야 하는 곳이지요. 이 음의 균형이 틀어져 버리면 양의 기운 역시 살아나지 못할 것이니 닭띠들이 하시는 어떠한 일이더라도 어려움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이는 여러분들을 가난하게 만들 것입니다. 닭띠들 하시는 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럼 침실부터 꼭 한번 살펴보십시오. 세 번째, 식구들이 자주 아프거나 흉사가 계속적으로 생기는 집입니다. 이는 분명 주방이나 화장실에 있어서는 안 되는 물건이 이곳에 균형을 해하는, 균형을 깨는 물건이 있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먼저 칼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눈에 잘 띄는 곳에 있지는 않는지, 이 날카로운 부분이 거실을 향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 위쪽을 향하고 있지는 않는지 꼭 살펴보십시오. 또 화장실에서는 냄새가 나고 있지는 않는지, 환풍기는 잘 되고 있는지, 화장실의 타일이나 변기, 세면기들이 깨어지거나 고장나 있지는 않는지 꼭 살펴보십시오. 이것이 닭띠들 건강 운을 해치고 집안의 흉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의 무의식은 이 모든 것들을 느끼고 있으며 이 불편한 무의식이 여러분들의 행동을 만들어내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네 번째, 식구들의 다툼이 많은 집입니다. 이는 무조건 현관부터 거실까지 문제가 있기에 그러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혹시 현관이 너무 길고 좁지는 않는지, 현관에 절대로 두어서는 안 되는 물건이 있지는 않는지, 현관 거울이 깨어지거나 더럽거나 녹이 쓸어 있지는 않는지 꼭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거실의 소파 상태를 보십시오. 아마도 소파가 부서져 있거나 고장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식구들이 다툼이 많다면 이 가정에는 화목이라는 것이 없겠죠. 닭띠들 좋은 운은 화목한 가정에 들어옵니다. 혹시 닭띠들 친척분들 중에 여러분의 화목을 깨는 사람이 있다면 직계 가족을 제어하고는 인연을 끊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람은 절대로 집안에 들이시지도 말아야 하겠죠. 왜냐고요? 이 사람의 나쁜 기운이 가족들을 전염시키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닭띠들 절대 화목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부도 번영도 만들어진다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이러한 말이 있잖아요. 식당이 맛집이라면 아무리 허름한 집이나 낡은 건물에 있더라도 손님들은 많이 찾을 것이고 물론 그 주인은 돈을 벌 것이고 부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풍수 인테리어의 가장 기본이고 가장 원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